어, 먼저 조회스터. 자, 들어보자.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되니? 극수피 1 저번에 채점까지 했는데 극수필. 네. 들어가 보자. 아니 1번 갈래 1 할 차례 같은데? 네, 1번 갈래 1 맞지? 1번에 몇 번이에요? 자, 갈래 1번에 3번. 아니 3번은요? 응? 이 채점을 했는데 고쳐왔거든요. 아, 네. 3번에 4. 해야겠다. 자, 보자. 헛된 명에 이르러 조급하게 살지 말고. 그럼 헛된 명이가 뭐겠어? 세속적인 욕망이겠지. 그치? 지금 어디 하냐면, 자, 진우가 수능 특강 234쪽 하고 있다. 아닌데요? 204쪽 아니에요? 204쪽이야? 네. 204쪽? 내가 그럼 딴 거 몰랐나 보다. 그럼 갈래부터 204쪽 들어간다. 204쪽 극수필. 자, 1번에 2. 그 다음에 또 몇 번? 3번 3번에 4. 아니 보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지금 몇 쪽 하냐면 207쪽의 문제 3번 하고 있다. 진우가 207쪽에 문제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게 뭐냐라고 했어. 통영 오광대는 경상도 지방에서 연행되어 오던 가면극의 일종으로 조선 후기에 향유된 다른 가면국과 마찬가지로 당대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담겨있다. 뭐가 담겨있다? 풍자가 담겨있다. 웃음 속에 까는 거야. 그 다음에 풍자의 주체인 말뚝이는 서민을 대변하는 인물로 비서고와 과장 등 서민의 언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지배층을 조롱하거나 비난을 하며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또 말뚝이는 한자와 같은 양반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 이게 뭐냐?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언어를 사용해서 양반을 깐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양반과 같은 능력을 지님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양반들은 풍자의 대상으로 양반의 채통이나 체면을 상실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그들의 허위의식은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권력이나 권세 앞에서는 비굴하게 모습을 통해 폭로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자 한번 보자. 원양반, 원래 양반, 다음 양반, 홍배, 먹탈, 손님. 다 읽어요? 어? 다 읽어요? 얘 때문에 다 읽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문제만 가자고? 응. 아니 이미 다 읽었는데 한 번씩. 좋아. 그러면 4번 봐봐. 3번에 4번. 연당못에 물뱀 새끼 모이듯 누가? 양반들이 촌골목에 돼지 새끼 모이듯 양반들이 모여든다라는 말뚝이의 말에는 서민에게 횡포를 가하는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려는 거 아니 그냥 양반 자체를 까는 거야. 양반 자체를 까는 거지. 야 봐봐. 아이고 여기 양반들 모여드네. 야 양반들 모여드는데 아이고 연못에 뱀 새끼들 모이듯이 모이네. 아이고 여기 또 뭐야 촌 골목에 시골 골목에 돼지 새끼 모이듯 모이네. 이랬단 말이야. 여기에 서민에 대한 횡포는 안 나오지. 그냥 양반에 대한 풍자만 나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3번이요. 3번 1등 미색 고운 태도 양반 눈앞에 보이니 양반의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구나. 원 양반의 말에는 지배층으로서 지녀야 할 예법, 양반으로서 지녀야 될 예법이나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 당시의 양반들의 의식, 예쁜 여자 보면 침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당시 양반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몇 번? 4번? 4번. 아니 채점이 다. 1번에 4, 2번에 2, 오케이. 3번에 5, 아이씨. 4번에 1. 틀렸네. 두 개 틀렸네. 자, 3번 보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했어. 5번 봐봐. 미음이 어디? 여기 있다. 방금 울듯이 그들의 뒤를 바라본다. 조선을 죽도록 지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고향을 떠나서
저기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야 여기가 파우다 공원이야.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에로가 뭐라 그래. 아유 끝까지 지키지 않고 왜 가?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5번 봐봐.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짐하는 각오에 대한 공감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했거든. 그럼 조금만 봐봐. 그 위에 줄 봐봐.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이제 잘 되면 돌아와서 보란듯이 살 테니까 아무렴 그래야지. 말리 타국의 호지 오랑캐 땅이란 뜻이야. 오랑캐 땅에 가서 영영 뿌리야 백혀서야 쓰겠니? 다들 보았지? 다행히 다시 돌아오거든. 시방하는 말 이루고 잘 살아봐라. 가자 이제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가 아버지 저 보란듯이 돌아와가지고 잘 살게요. 부자로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공감이야? 삐에로가 얘기한 게 지금? 아니잖아. 그치? 그냥 왜 떠나? 여기에서 좀 지키고 그러지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지. 몇 번이라고 했니? 4번입니다. 4번 보자. 리을에서 그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 이주민 가족 무대의 왼쪽 전면에 등장. 제가끔 유랑에 가는 사람들에게 알맞는 복부로미 진보다리야. 진보다리를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한다. 전면 중앙에서 관객석을 등지고 머물러 서 있다. 딸이 사리탑을 가리키며 아버지 저건 뭐예요? 그러자 주위를 바라본다 그랬거든. 피에로가 지금 주위를 바라본다라는 건 누구를 응시하는 거야? 이 이주민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거야. 주위를 바라본다. 그런데 딸이 공원의 사리탭에 대해 보이는 관심에 기인하고 있다. 맞지? 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아버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바라본 거야? 딸이 물어보니까. 맞지? 그 다음에 4번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그래서 영웅 모집은 1930년대에 발표된 희곡으로 당시에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보여주며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작품에는 장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쫓는 신사들과 불우한 노동자, 한심한 문팬,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는 지식인인 어떤 사람들,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민 가족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사회 역사적 상황 아래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각각의 사례를 기능한다. 극중에 무대 배경으로 제시된 공원은 파고다 공원으로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곳이다. 작가는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지켜야 하는 중대한 가치인 민족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거든. 1번 봐봐. 요리집, 카페, 댄스홀 등을 짓는 것이 실질적이요 생산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신사 A를 통해 의미 있는 장소를 버려두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일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잘 생각해봐. 봐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거든. 딱 한 단어가 틀렸어. 자, 의미 있는 장소. 여기가 지금 파고다 공원이야. 여기 3.1운동이 있었어. 여기 의미 있는 공간이지. 이 의미 있는 공간을 지금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종합 쇼핑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의미 있는 장소를 버려두지 않고야 아니면은 의미 있는 장소를 버리고야. 버리고 여기다가 의미 있는 장소를 버리고 여기다가 쇼핑센터를 지을 거야. 그게 돈이 더 많이 돼. 물질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숭고한 일이 일어났고 이거 필요하지 않아. 지금 신사 A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장소를 지키겠다는 거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버리지 않고 그랬으니까 틀렸지. 이거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 몇 번이라고 했네. 근데 네 줄이나 되는데 정말 장황하게 맞는 얘기만 해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틀리는 거지. 몇 번? 4번. 4번 보자.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저만큼씩이나 자라가지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만리 타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라도 만리 타국의 오랑캐 땅에 가서 영영 뿌리가 bek혀서야 쓰겠느냐는 아버지를 통해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가치인 민족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그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희곡 3. 희곡은 800개 없어. 1번에 2.
2번에 4, 3번에 3. 야! 4번에 2. 야! 다 틀리죠? 이거 소야, 소. 내신에 다 틀려서 그랬지.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어. 자, 국진이가 동생이야. 국서가 형이고, 지금 국서는 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우리 집 소는 보통 소가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기 국서가 있고 국서 동생이 국진이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첫째가 말똥이고 둘째가 개똥이야. 근데 이 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달라. 국서는 소를 계속 지키고 싶어. 그런데 말똥이는 지금 여기 자기 애인이 있거든. 애인 이름이 뭐더라? 애인 이름이 귀찬이. 말똥이한테는 귀찬이라는 애인이 있어. 근데 이 귀찬이가 술집에 팔려가게 생긴 거야. 왜? 도지세를 갚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말똥이 입장에서는 소를 팔아가지고 귀찬이를 다시 받기를 원해. 그리고 얘는 만주로 장사 가기를 원해. 이 돈 2,000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국소도 지주한테 빚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소를 뺏겨. 그러자 뺏기니까 얘는 귀찬이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찰서에 불을 지르면서 끝나.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1번 보자. 국진은 국소를 위해 귀찬이의 몸값을 치르기 위한 돈을 빌리려고 했다. 맞아. 그런데 빌렸어? 못 빌렸어. 어디 앞부분에 있으니까 조금만 한번 봐봐. 잠깐만, 이거 개 전화 같은데? 알았어. 아니, 링크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영배 국어학원. 그래? 그래.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 알았다. 근데 너 왜 오늘 못 오는 거야? 왜 못 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아니. 그래, 알았다. 공부하겠대. 자습관에서? 근데 전화를 돼요? 전화기 원래 안 돼요. 그래? 핸드폰 꺼서 돼요. 저는 항상 원래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바뀌겠지. 그래서 자습관에 가서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겠지. 아니 PC방 가든가. 그래도 잘 나오는데 뭐. 좋겠다. 그렇지. 그래도 잘 나오는데 뭐. 자, 국진이 얘기가 여기 있다. 여기 국서 끝에서 국서 두 번째 거 한번 봐봐. 저당이라는 게 뭐 해먹은 게인지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안 구워준다는 걸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제기랄. 그렇게 급하거든. 네 헌 속옷이나 팔어. 그래가지고 색시 몸값 치르고 마음에 맞는 며느리를 얻으려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대체 뭘 가지고 그놈의 저당을 잡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귀찬이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있으려면 뭐 저당 잡히라 이거야. 그냥은 못 꺼주겠다. 저당 잡혀라. 근데 국선의 집은 아무것도 없어. 소장용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놈의 저당을 한다면 헐 게 있어야 말이지. 내 상처라도 떼어가려거든 떼어가. 그러자 국진이가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닙니다 형님. 아니 그럼 어떻게 말을 하람? 내가 팔랑개비 재주가 없는 다음에야 뭐라고 해? 이때 말똥이 일하다가 뭣도 모르고 노래하며 들어온다. 자, 국서 말똥이를 가리키면 에이 희독을 맞을 음식에 독약을 먹을 이런 뜻이야.
희독을 먹을 놈의 자식 같으냐고 무엇이 뼈서 노래를 불러 못난 게 흥 제주제 꺼들대기는 건들건들대기는 잘하지 이놈아 보기 싫다 저리 가서 쇠 진드기나 잡아줘라 자 이러거든 말똥이 뿌루퉁해져서 감나무 밑에가 앉아버린다 그러지 말고 형님 저 우리 소를 그만 팔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국진이가 소 팔자고 얘기해 물론 국선은 싫다고 얘기하겠지 자 그럼 문제 다시 해보자 말똥이는 2번 국진이는 국서를 위해 귀찬이의 몸값을 치르기 위한 돈을 빌리려고 했다. 맞지? 근데 문제는 뭐야? 저당 잡히래. 근데 저당 잡힐 게 없어. 이거 못한 거지. 그치? 몇 번이라고 했니? 1번이요. 1번. 젊은 일꾼은 귀찬이가 말똥이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했거든? 네. 어디 보자. 젊은 일꾼. 여기 나오네. 자, 젊은 일꾼. 땡 잡았구나. 그 집에서는 간밤에 대감나무 밑에서 말똥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은 그때 귀찬이한테 들은 게로구먼 그래서 그런 게지 응 말똥아 지금 봐봐 만났다고 하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본 거야 들은 거야 다시 한번 젊은 일꾼이 뭐라 그러냐면 간밤에 대감나무 밑에서 말똥이가 만났다니까 이랬거든 근데 첫 번째 젊은이 또 나오고 좋아. 처음부터 한번 볼게. 일하다가 들어오고 아니 댁에서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고요? 아랫게 말똥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 짐을 받아지고 가는 것을 나는 봤는데요? 짐을 받아지고 가는 걸 봤대. 말똥이 또 운다. 국서. 그러네. 여기서 봤네. 아랫게는 어제 그제란 얘기야. 어제 그제 말똥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를 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나는 봤어요. 북서 콩밭에 귀찬이? 아니 건너집 귀찬이라는 건 말이지? 아니요. 어제 저녁에도 저 아래 대감나무 밑에서 개하고 살짝이 만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개똥이야. 바로 어제 저녁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왜 진작 대주지 말해주지 않고 그저 두 놈이 똑같아. 그런 소리 말해주다가 형한테 혼나게 모르는 소리 마. 형이 어떻게 힘이 세다고 그래. 아마 대마도 같은데 대마도라는 건 뭐냐면 1905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제목 이름이야. 그 다음에 말똥이 귀를 이렇게 잡으면서 볼을 잡으면서 에그 이 자식 제주제에 밑구녕으로 호박씨를 깠구나. 이것도 사내 꼬부랭이라고. 그래 떡국 농가는 있어서 자 떡국 농가는 있어서 이게 뭐냐 능력은 없는데 오랜 경험으로 일을 감당한다라는 뜻이야. 능력은 없는데 오랜 경험으로 일을 감당해서 계집애 뒷공무니에 따라다닐 줄은 안단 말이지. 에이 사람 못된 자식. 그런데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 와서 그러는데 나카무라 상한테 말해서 그 애를 이번에 일본으로 팔아먹는데요. 일본으로? 이랬거든. 자 그럼 잠깐만 젊은 일꾼은 귀찬이가 말똥이에게 아니지. 자 봐봐 지금 젊은 일꾼이 본 건 뭘 본 거니? 귀찬이가 말똥이가 귀찬이의 짐을 대신 옮겨주는 걸 본 거지. 이별 통보하는 걸 본 게 아니지. 그치? 만난 건 맞네. 그치? 근데 짐 들어주는 걸 본 거지. 그러니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미음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틀린 걸 골라라 그랬거든. 4번 봐봐. 자신이 지킨 리얼 말똥이를 보고 예끼 치독을 맞을 놈의 자식 같으냐고 무엇이 기뻐서 노래를 불러 못난 게 제주제에 꺼들대기는 잘하지 이놈아 보기 싫다 저리 가서 쇠 쥔득이나 잡아줘라 이랬거든. 그러면 자신이 시킨 일을 자신이 제대로 행하지 않은 점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야. 내가 뭘 시켰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말똥이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말똥이한테? 아니야. 그치? 몇 번이라고 했니? 1번 기억 보자. 기억. 그러면 그렇다고 왜 진작 말을 해주지 않고 그저 두 놈이 똑같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말을 자식이 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A 뒷부분에 길게 있는 거구나. A에서 국진이가 국서를 설득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3번 봐봐. 상대방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삼아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너 그 사람 말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 없어. 한번 읽어보자. 그러지 말고 형님, 저 우리 소를 그만 팔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자네 미쳤나? 우리 소는 저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님이 도 장관에게서 1등상 받았단 말씀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서 저 소를 파는 게 그 중에 상책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우리 소원대로 돈을 구워준다고 합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체 그 비싼 이자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낸단 말입니까? 변리는 이자야. 이자가 본전이 되고 본전이 이자를 낳아서 급기야는 소를 팔지 않고는 안 될 고비가 닥쳐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를 파나 좀 있다가 파나 팔기는 마찬가지죠. 안 돼. 이전부터 이르는 말이 있어. 소는 농가의 명줄이야. 소 팔아먹고 잘되는 놈의 집안은 고금이 없어. 아, 그래도 자식보다야 소중하지 않겠어요? 말 말게 세상에서는 자식이 있는 것보다 송아지 가진 것을 더 중하게 여겨준다네. 자식이 몇 놈이 있어봐. 누가 문간에 송아지 한 마리 메어둔 것보다 낫게 봐주나? 그건 옳은 말입니다.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키운다고 동네에서 우리를 부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귀찮은 집에서도 우리 소 메어둔 걸 보고 시집을 준대요. 안 그렇지. 술집에서 내게 막걸리 잔 외상으로 놓는 것도 우리 집 소를 보고 놓는 거야. 국서 자네 같으면 얼마라도 외상으로 먹게 자네한테는 소가 있는 걸 이러거든. 그들이 어디 자식 보고 그러는 줄 알아? 그야 소를 가지면 안 가진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형님, 이 판에는 한두가 없어요. 셋째 집에서도 도시를 못 갚아서 거리에 앉을 병이 있더라도 그걸 참고 계집애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아, 이 조선 땅에서 누가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서 색시를 주려는 것은 기왕 선금으로 몸값을 반이나 받아 썼겠다. 돈을 받아 썼어. 그 쓴 돈은 우리가 갚아주려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리두나 저리두나 해주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색시를 내놓는 거야. 형님 이것 보세요. 형님이 아무리 저 소를 소중히 여겨도 우리 모임자가 저걸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에는 묵은 도지를 어떻게든 금년 안으로 받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무슨 법령이 갈린다고 이런 좋은 핑계를 코앞에 두고 그 영리한 영감들이 우리 소를 제자리에 둬두겠어요? 쑥스러운 생각이에요. 참 아까 마름이 여간 노하고 가지를 않았다. 그 묵은 도지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도지세 내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에그 그것 보세요. 그 악바리한테 걸려서 큰일 났군요. 형님 이럴 적에 마음을 툭 잘라버려요. 하긴 그래. 묵은 도지가 걱정이야. 야, 여기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거 그런 거 안 나오잖아. 그치? 몇 번이라고 했니? 5번 보자.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이거 무슨 소리냐면 법령이 바뀐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파나 오늘 파나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의 대안이 되는 거지. 소 팔아라.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1930년대 음치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고액의 소작료로 인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소작료를 매개로 한 지주계층의 횡포를 감내해야만 했다. 소에서 말뚱이의 혼사와 소의 처분 문제를 놓고 국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이면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계층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던 소와 심지어는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경제적 가치에 환산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당시의 사회적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지를 거든. 자, 봐봐. 2번 봐봐. 말똥이가 귀찬이와 같이 살자고 철석같이 약속한 것은 혼사 문제로 인해 벌어진 집안 내의 갈등 문제야. 이게 집안 내 갈등 문제 아니지. 집안 내 갈등 문제라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혼자 얼만큼 해와라, 집은 어떻게 지어줘라, 뭐 이런 거. 이런 게 집안 문제지. 지금 이거는 집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귀찬이가 안 그러면은 지금 팔려가게 생긴 거야. 그치? 이걸 소를 팔지 않으면 받아들일 얘를 못 가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딴 얘기지. 집안 문제가 아니지. 몇 번이라고 했니? 5번 보자.
국진이 마름을 악발이라고 지칭하고 북서의 처지를 염려하는 대목에서 북소내가 소의 처분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이면에 소작인과 지주계층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흑수필 4. 자, 제발 1번에 5, 2번에 3, 3번에 4, 4번에 4. 자, 2번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라고 했습니다. 불꽃에서 고용감은 아들이 일제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았어. 아들이 죽었어. 근데 손자인 현에게 안온한 삶을 위해서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어. 그러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 할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현실을 외면하고 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불의한 현실에 맞서야 한다는 의지가 안온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연애 행동은 그 작품을 행동주의 문학에서 불리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문학이라는 거지.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한편 이 작품에서 이와 같은 현의 심리 상태나 행동의 심리적 동기 등은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 등을 통해 제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상적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라고 했거든. 3번 봐봐. 기억은 그 굳은 껍질에, 자 봐봐, 검고 크게 압박하는 그 굳은 껍질 세모 쳐봐. 이게 뭐냐면 현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심리야. 현이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도 못하게, 아버지도 죽었어. 그러니까 못하게 딱딱 맞는 어떤 그런 게 있어. 이걸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껍질의 환상. 순간 그것은 놀랍게도 붉고 붉은 불덩어리가 돼요. 그럼 붉은 불덩어리는 뭘까? 현이 행동하도록 하는 어떤 심리적 동기.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동기 되면서 화면이 꺼질 것 같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 가득히 확산되면서 슬로우 모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현이 그동안 수능적 삶을 버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인간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 껍질은 뭐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3번 봐봐. 기억은 현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고, 니은이 어디 있나? 거대한 불덩어리. 이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니은은 현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맞지? 그대로 나오네. 그 다음에 4번? 3번 보자. 씬 넘버 142에서 씬 넘버 146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거든. 지금 연호가 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연호는 빨갱이야. 근데 현은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하느냐? 현의 할아버지를 이제 인질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인질로 죽이려고 하니까 얘가 그때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막 죽이잖아, 현호가. 그치? 그러면 보자. 씬 넘버 142에서 146에 대한 이해로 맞는 게 뭐냐? 현실과 환상을 교차하여. 맞지? 뭐 불덩어리 나오고 이건 실제로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환상이지. 그래서 인물의 행동에 담긴 지향, 어떤 거? 폭력에 저항하는 거. 현호에 대한 저항. 이런 게 담겨 있다. 맞지? 3번 보자. 슬로우 모션을 사용해서 인물이 느끼는 절망감 그랬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이야? 나 각성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행동해야 되겠어. 이거야. 근데 이게 왜 절망감이야? 절망감 아니잖아. 동굴에서 막 총 쏘고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게 절망감이야? 절망해서? 얘도 뭐라 그래? 좀 봐봐. 씬 넘버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용감이 그럼 잘한다. 확산되어 무수한 불덩어리 조각들이 나온다. 계곡 하늘을 향해 쓰러지는 현, 멀거니 뜨는 눈, 확산되는 불꽃은 수많은 조각, 슬로우 모션, 그 찐 듯한 음향, 거기 넓은 꽃밭, 아스라이 일어나는 뭉게구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 맞아.
근데 또 절망이 와서. 아, 그런 모습들이 다 현을 각성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넓은 꽃밭, 아스라이 일어나는 뭉게구름,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 현 이랬어. 절망의 모습이야. 호진,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들고 우짖는 백마, 창을 비껴든 현의 모습, 꽃밭 속을 달려오는 현모와 영순, 아니 그것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다. 현의 백마, 구름 속을 달려간다. 그 찬란한 세계, 포송, 가까워진 포송, 환희의 얼굴, 야 환희의 얼굴이네. 에이씨, 환희의 얼굴이에 총을 맞고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지. 각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학을 못할까요? 그런만. 독서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신넘버 5번 들어가자. 제발 1번에 3, 바꿨는데 3에서 2번에 4, 3번에 4, 4번에 4. 야, 뭐 맞았니? 뭐 맞았어? 2번이요. 어? 2번. 2번 맞고 나면 다 틀렸어.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이게 이제 뭐냐면 바꿨어. 이게 나쁜 놈이 누구더라? 조준구가 나쁜 놈인데 얘가 최서희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 그리고는 독립운동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마을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맞아. 얘네 집을 맞아. 쳐들어가는 거잖아. 그 내용이거든. 원래는 이게 굉장히 길어. 12권인가 그래.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맞는 거다. 3번. 조준구는 나쁜 놈이야. 무기를 들고 의병이 되어 나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맞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죽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앞 페이지에 여기 있다. 준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김세원, 그래 내가 의병장이 되라 그 말씀이요. 남도를 이끌고 산에 들어가서 개죽음을 하라 그 말씀이요. 어림도 없는 이랬거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개죽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때 김훈장이 딱 눈치를 채는 거지. 이 새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조준구는 무기를 들고 의병이 되어 나서 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여기다. 맞지?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4번 보자. 김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고서야 나서고자 하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거부하고 있다. 김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서고자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어? 아니, 다 따라가잖아. 하다못해 조준구의 머슴까지도 얘네 편에 들잖아. 거부하는 게 틀렸지, 거부한다. 근데 그래요? 여기서 난 싫어요, 난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여기 김문장이 마지막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 어디서 어디 221쪽이죠. 221조. 맨 마지막에. 지금 서울에선 민영환 영감이 댁의 마당에서 선열이 낭자하게 자결하셨고 조대간 조병세야. 조병세는 왜군 헌병한테 쫓겨나다가 가마 안에서 독약을 삼키고 목숨을 끊었는데 나라 잃은 일과 건서 가문을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훈장님 일제가 되면 농사는 못 짓나요? 일제가 되면 제사를 못 지내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자 훈장이 뭐라 그러느냐? 야 지금 나라를 뺏겨가지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독약 먹고 죽고 있어. 그런데 나라 잃고 일가 건석 가문은 뭐 하는 것이며 땅떼기는 뭐 한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니들이 고민하고 걱정할 게 지금 소장농 그거 하고 있다가 그거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야. 제사 못 지내는 거 그거 걱정하는 거야.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훈장이 얘기하는 건데. 그치?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그게 나와. 두만아비는 그의 상추를 달라야 됩니까? 라고 하고 또 영팔이는 생원님 나라를 뺏겨시니 우리도 땅도 붙여 먹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얘네가 고민하는 건 땅 붙이고 상추 틀고 제사 못 지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 4번 봐봐. 씬 넘버 194, 195는 삼수가 조준구에 대한 불만으로 횃불 군중들을 도왔음이 드러난다. 이 삼수가 누구냐면 조준구의 하인이야. 근데 이 삼수가 문을 열어주잖아. 문을 열어줘. 옛날에 누구 꼬봉이었어? 조준구 꼬봉이어서 마을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애야. 근데 이제는 마을 사람 편을 든다고. 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한 거지. 불만이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렇지. 아니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열어주는 건 나와요. 여기 신넘버 195 봐봐. 안에서 대문을 열어주는 삼수, 낫, 도끼, 쇠스랑, 대창 등 각기 연장과 횃불을 든 군중이 대문 안으로 쇄도에 들어간다. 삼수를 살기 든든하게 에워싸는 몇몇 장정. 왜? 전에 삼수가 마을 사람들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러자 윤보가 뭐라 그러냐? 그놈의 자식, 알고도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도 조준구한테 발설을 안 했으니 우째됐던 죽이지는 마라 이러거든. 우르르 사랑으로 쇄도해가는 윤보. 왜 문을 열어줬는지는 안 나와. 그 다음에 넌 몇 번이라고 했니? 나 알겠어.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토지의 일부이다. 보기와 A를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4번 봐봐. A는 보기와 달리 김 훈장이 횃불 행렬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 A는 동조하는 거 맞지? 그치? 보기와 달리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보기 한번 보자. 집 앞에 나서서 횃불이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김훈장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뭐라 했습니까? 화적대 같은 소행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럼 묻것입니다. 서울서 우리 군사가 무기고를 부시고 왜군하고 쌈질한 거는 뭡니까? 그것도 화적대 같은 소행입니까? 하기는 외놈들이 우리 의병을 폭도락했다 합니다마는 곰보 얼굴이 김훈장 눈앞에 어른거린다. 누구 재물이든 간에 고방에 쌓여있는 거를 우리 의병이 써야겠다 그겁니다. 싸움이란 크나 작으나 배고프고 못하고 빈 주먹으로도 못하니까 동네 사람 인심이 딱 일하기 좋은 때 되었고 왜? 조준구가 워낙 사람들 못 살게 그렇습니까? 그동안 일이 되거실이 다 꾸며놨으니까 임실 순창에서는 의병들이 모여있고 우리가 가면 합세하게 딱 그리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이런 일을 경영한다고 해서 이를 나라를 당장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왜군이 물러갈 기라는 생각도 없습니다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곡도하는 법인데 나라가 죽은 거나 진배가 없으니 자계를 하는 것도 충절이지만은 자결을 하는 것도 충절이지만 죽기로 작심하고 싸워보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우리 군사들도 이길 기다 살아남을 기다 하는 생각으로 왜 군하고 대적하는 거는 아니니깐요. 이제 지나가는 횃불도 없다. 어둠이 있을 뿐이다. 김훈장은 돌부처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선택은 끝난 뒤다. 화적대 같은 소행이라고 끝내 노여하고 반대했던 일을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 그러나 김훈장은 그들과 함께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들과 함께 떠날 것이네. 그럼 동조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치? 독립운동을 하려고 같이 동조한 거지. 그러니까 A는 보기와 달리가 아니라 똑같이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지. 몇 번이라고 했니? 1번. 1번. 보기는 A와 달리 횃불 행렬에 가람한 사람들의 목적하는 바가 설명되어 있다라고 했거든. 어디 보자. A. 김훈장이 뒷짐을 지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집들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을 움직이고 있는 긴 행렬이 멀리 보인다. 그 가물가물하는 횃불의 행렬을 내다보고 있는 김훈장의 모습. 김훈장의 작은 눈동자에 뜨거운 것이 흥건해진다. 그의 얼굴을 끄덕거리는 김훈장. 안 나와 있는데? 보기는 A와 달리 그렇지. 보기엔 안 나와 있어. 보기에 나와 있는데 A에 안 나와 있어. 맞지? 그러니까 맞지?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아닌데. 이제 8까지 있구나. 제발 나도 이거 지문 읽는데 힘들어. 자 1번에 3 2번에 2 맞아. 3번에 5
오! 아, 틀렸네. 세 개네. 자, 보자. 경주의 달밤. 보기를 참고하여 A, E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틀린 건 뭐냐? 경주의 달밤은 일제강점기였던 1980년대 경주를 여행하고 쓴 기행수필이다. 글쓴이가 어떤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갈래인 기행수필은 특별한 형식적 제약은 없지만 대체로 글쓴이의 여정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또 글쓴이가 묘사한 여행지의 자연과 사회의 모습에서는 당대의 시대상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으며 그에 대한 사색, 감상, 평가에서는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거든. 5번 봐봐. 2야 2. 씨름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 보기에는 폭 단순하다. 원시적인 유의라서 전통놀이라서 향촌의 농민들이 5월 단오, 8월 추석 같은 명절을 당하여 일반적으로 하던 유의라 아무 설비도 없이 빤스 하나하고 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간단히 되는 유의라 이 유의야말로 농민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씨름을 단원 김홍도 얘기하는 거야.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보았고 그 실물은 지금 여기에서도 보게 된다. 다른 경기장에 가서 얻은 감정으로는 여기에 비길 바가 없다. 씨름 단순한 그것이 좋아 보인다. 천진스러워 보인다.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5번 봐봐. 씨름의 특성이 민중의 순박함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기까지 맞아. 씨름을 풍속화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얘가 지금 씨름을 풍속화의 소재로 삼아야 돼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건 쉽지 뭐. 몇 번이라고 해? 4번 보자. 자, D. 또 읽어야지. 좀 기네. 씨름판은 한가운데에 모래를 듬뿍 깔아놓고 그 가장자리로 삥 둘러앉은 선 수가 없으며 기다란 횃불을 잡은 두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는 이가 있으면 횃불을 네둘로 쫓아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높이 시렁을 메어놓고 그중 특수한 이가 그 위에 앉은 모양이며 씨름은 아무나 지원대로 나오게 하며 이긴 데야 나중 결승하는 날이 아니면 상품은 아니 준다 하는데 씨름꾼은 대개 상투쟁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머리 따은 총각들이다. 구경하러 온 이도 또한 그런 이들이고 간혹 기생을 데리고 온 양반쟁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순, 경주, 사투리를 써가지고 함부로 덤불어 마구라는 뜻이야. 마구 떠드는 소리는 귀에 설기는 하지만 낯설긴 하지만 토속 연구의 재료는 이 밖에 다시 없을 듯하다라고 했거든. 자, 4번 보자. 백사장에서 본 사람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 씨름판 주위에는 서구적인 차림의 인물보다 전통적인 머리 모양이나 복장을 한 이들이 더 많이 보이던 1930년대 문화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사실은 설사를 만났거든. 자, 그럼 이제 극수필 7 1번에 5 2번에도 5 이제 하문이야. 3번에 4 맞아. 넘어가. 이제 마지막 이건 수필입니다.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자, 이제 갈래복합입니다. 여기는 안 해왔지? 여기도 해왔니? 아니 이거 말고 한 개 더 해왔는데 한 개 더? 어떤 거? 실전학습 실전학습 했어? 1회 한 개였어. 두 번째가 너무 길어서. 좋아. 실전. 좋아. 1번에 4 2번에 5 3번에 2 4번에 4 3번. 끝인가?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거든. 이거 그거구나. 이게 6.25 때 우리 아버지가 하인이었어. 힘없는 하인이었어. 그런데 이 공산당 애들이 지주를 죽였단 말이야. 공산당 애들이 지주를 죽이고는 나중에 세상이 바뀌니까 누가 죽였느냐라고 캐물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였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 그리고 얘는 그 마을을 떠났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서, 내가 우리 아버지는 하인이니까 돈을 주고서 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이 뭐냐면 무덤을 옮기는 거야. 무덤을 옮기는 걸 하려고 마을 사람들,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이장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짠 하고 나는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진실이 다 밝혀진 거야. 얘가 다른 데로 돈 벌러 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너무나 치졸한 복수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3번에 2번 니을 한번 보자. 이만하면 월곡리 안에서는 제일로 큰 묘등이 되겠구만 이랬거든. 크게 이제 아버지 묘를 크게 이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러자 니은 봐봐. 대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맞아,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아이고 지금 당신이 묘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최고로 크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지금 이장을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과거의 잘못을 감추고 다추고 이런 거 없어. 몇 번이라고 했니? 5번이요. 5번 보자. 미음, 의문문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솔직한 심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거든. 자, 보자. 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떤가? 의문문 썼네. 이제야 한이 좀 풀리는가? 라고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구가 나한테. 자, 그러면 의문문을 활용했어. 상대방의 솔직한 심정에 대한,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야? 나야. 나의 솔직한 심정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 맞잖아.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다음 숙제? 숙제? 근데 이거 진짜 읽기가 싫어가지고 안 했어. 야, 안 돼. 안 돼. 너무 완전 빽빽하게 글씨만 있어가지고. 갈래 복합을 해올래? 실전을 해올래? 실전이 좀 더 편해. 그래요? 갈래 복합은 워낙 길어. 근데 갈래 복합 나랑 하고 여기서.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11번에서 14번. 11번에서 14번 어디 보자. 실전 학습. 몇 쪽이야? 305쪽이. 나랑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자, 지금 나랑 해보자. 이거 그런 걸 미리 얘기해서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자. 자, 305쪽 보자. 305쪽에 보니까 전가 추석이라고 돼 있네. 전가가 뭐냐? 밭전자의 집가자야. 농촌의 추석이다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네. 들어가 볼게.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철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가난한 사람들 추석 같은 명절도 있겠는가? 대조와 비교가 쓰였지. 그리고 서리가 사용됐지. 지금 서울은 부귀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러니까 철따라 명절 다 챙기겠지만 시골은 그럴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추석 같은 명절이나 쇠는 거지.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추고 가을밤 달이 환하게 떠서 대구법 사용됐지.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여기서 우리들은 누구겠어? 시골 사람들이겠지. 우리들 시골 사람들을 만들어서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 이삭을 들이우니 올벼는 제철보다 일찍 난 벼를 올벼라 그래. 만약에 제철이 한 7월달에 벼가 나와야 되는데 한 5월달에 벼가 나오는 거, 이런 걸 올벼라 그래. 올벼는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콩과 팥도 따로 거두고 그다음 마당가에 해바라기 씨 털어내고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 둥그런 질화로에 고주배기 땔감나무야. 둥그런 질화로에는 땔감나무 벌겋게 타올라서 밥 짓고 국 끓여서 온 가족 실컷 먹고 마시네. 한번 배가 부르매 기분이 늘어져서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네. 지난해, 이게 병자론이야.
지난해 흉년 만났을 땐 아주 죽어 못 살 듯 싶더니만 금년엔 대풍이 들어서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는 있겠는가. 여기도 서류법 쓰였지. 앞마을에는 막걸리를 거르고 뒷마을에는 누렁소를 잡는데 홀로 서촌의 어느 집에 서럽게 밤새도록 곡을 하고 있단 말인가. 곡하느니 누군가 물어보니 유복자 아는 홀어미로다. 유복자가 뭐냐? 아버지가 엄마가 얘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죽은 거. 그 자식을 유복자라 그래. 다 죽어요. 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어.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나를 유복자라 그래. 그 다음에 유복자는 홀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죽어가지고 서럽게 울고 있는 거지. 서방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두 식구가 이 한 집을 지켜서 문전의 멍석만한 땅에서 매해 벌어서 근근히 풀칠은 하였는데 지난해 가을, 왜 지난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 앞에. 지난해 가을 설이 일찍 내려서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을 못했다고.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겨울나기가 부족하였지요.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한 톨도 먹기 아까워서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종자로 쓰고 나니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 날로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뭐 한 건지 알겠지. 곡식을 받아왔어 부잣집한테. 근데 이거 먹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 종자씨가 없어. 내년에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이거 아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밥을 못 먹잖아. 그래서 이제 죽은 거지. 그 다음에 굶거나 먹거나 함께 하였는데 이 몸은 나무둥치처럼 모진지 호련히 서방님만 저 세상으로 보내어 앞산 기슬게 내석으로 묻었다오. 앞산에 묻힌 사람 썩어갈 때에 논에 심은 곡식은 익어간다오. 벼이삭 익은들 무엇하리요. 참아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젖먹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한단 말인가. 이 아이 비록 아비를 모르지만 다나나 서방님의 혈육이니 아이를 품에 안고 영희 앞에 고하다가, 영희는 뭐냐? 죽은 사람 이름을 적은 종이 있지. 그거를 위패라 그러지. 우리가 보통 위패. 영희 앞에 고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하였는데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뭐야? 아전이 와서 새곡 바치라 외쳐댄다. 지금 남편이 굶어 죽었는데 아전이 와서 새곡 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요거는 해결됐지. 그럼 쭉 한번 보자. 쭉 한번 보고 요거 310쪽은 어때? 괜찮아요. 근데 312쪽. 312쪽 보자. 자, 평생에 원하나니 다만 충효뿐이라다. 이 두 일이 충효가 말면 아니라면 금수나 다르겠느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십제황황하노라. 급한 마음에 10년을 허둥댔노라. 이런 뜻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정말? 6월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그랬어요? 십제황황? 아니, 이 작품이 6월 모의고사에 나왔어. 그래요? 그 다음에 비록 못 이루어도 비록 공명을 이루지 못해도 임천이 좋으리라. 임천이 뭐야? 자연이야. 자연이 좋으리라. 무심어조는, 무심은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조는 물고기와 새란 뜻이야.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는 자한한 하였더니, 스스로 한가하게 하였더니, 조만간에 세상사를 잊고 너가 누구야? 물고기와 새겠지. 물고기와 새 자연을 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연 친화적 삶을 소망하고 있는 거네. 그 다음에 8수. 나가면 치국택민이요.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잘 보살피고, 처하면 자연에 은거하면 조월경운이라.
달빛 아래 고기를 낳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간다. 이런 뜻이야. 조월경은.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이치를 깨달은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부귀를 추구하면 위기를 밟게 된다. 빈천거를 하오리라. 가난하고 천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팔수 끝났고 이제 부수 들어간다. 청산이 벽계림하고 푸른 산과 푸른 시 어우러진 자연이 있고 개상의 연촌이라. 시내 위에 안개 낀 마을이 있도다. 초당 심사를 백부인들 제 알겠는가? 백부는 흰갈매기야. 초당은 초가집이야. 초가의 사람의 일을 백부인들 알겠느냐? 주창정 야월명한데 대나무 창이 고요하고 밤에 달이 밝아 있는데 일장금이 있나니라. 검은 거 하나가 있나니라. 이 십수. 궁달 가난이야. 궁달 부은같이 보아. 궁달은 가난함은 뜬구름같이 보아서 세상사를 잊어두고 호산 가수의 좋은 산과 예쁜 물에 노는 뜻을 원학이 네 번 아니어든 어느 분이 아실까? 원학, 원숭이와 학이야. 얘네들은 부자를 얘기합니다. 원숭이와 학, 부자. 원숭이와 학이 네 벗이 아닌데 어느 분이 이 자연 친화의 뜻을 알겠느냐? 12수. 제월 비가 갠 하늘에 밝은 날이 있다라는 뜻이야. 비가 갠 하늘에 밝은 날이 떠 있고 이 구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서 10분 청광이 충분한 달빛이 벽계 중에 비껴거늘 벽계 중 푸른 시냇물에 비치거늘 어디서 물이 잃은 갈매기 나를 쫓아온단 말인가. 그 다음에 13수.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너무나 한가해. 날이 저물면 할 일이 없어. 송관을 닫고 소나무 입구를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 이게 뭐겠어? 속세에 대한 마음이겠지.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 말도 없다. 털끝 하나만큼도 없도다. 그 다음에 17수. 자, 성현에 가신 길이 만고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라. 은커나 현커나 자연에 있거나 아니면 벼슬에 나서거나 도가 어찌 다르단 말인가.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데 있음들 어떻단 말인가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계속 자연 친화를 우리하다가 여기에서는 아니 자연에 있으면 어떡하고 속세에 있으면 어떡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강가에 누워서 강수 보는 뜻은, 강의 물을 보는 뜻은 서자 여사하니 백세인들 몇 근이요. 밑에 보니까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는가. 세월이 워낙 긴데 사람의 백세가 뭐가 길어. 10년 전 진세일념이 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얼음 녹듯 녹아버리는구나. 이런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2회. 끝. 그 다음에 7시까지인가? 4시부터 7시까지.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지? 자, 그러면 갈래복합. 숙제 가져올 걸. 아니야, 그걸 해야지. 그러면 쟤는 갑자기 할 게 없어지잖아. 중지력이요? 다음 주 숙제는 실전 전부 다 나가는 거. 실전 다요? 실전 다 해봤자 5개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34쪽부터 한번 들어보자. 이거 11개만 하면 끝나. 했는데 갈래복합? 그래? 네, 갈래복합 6할차래요. 아, 그래? 오. 하이즈 이쪽까지 됐대. 자, 6할 차례야. 어허. 야, 그러면 1시간 반이면 다 못 끝내겠구나. 자, 요거 지금 빠르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뭐요? 이거 읽고 한번 해봐.
배 아프세요? 아, 갔다 오세요. 저 공기 풀고 있을게요.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똥꼬가 너무 아파. 알잖아. 비대 없나? 다음 수업 없어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그럼 오늘 집 일찍 가시는 거예요? 일찍 가서 누워 있어야지. 좋다. 아, 뭐야? 컵을 입고. 아. 다음 주면 다 끝나겠다 그러면. 그쵸. 다음 주면 다 끝나. 네가 실전을 최대한 잘 풀어야 돼. 그렇지? 거기서 시간 벌고 이 10일까지밖에 없어. 한 2개만 끝난다고 해도 이거 끝나고 6, 7, 나서? 8, 9, 10, 11. 4개면은 다음 주에 무조건 끝나. 그러면 수능 완성. 완전. 수능 완성. 저 그거 독서책 만약에 끝나면은 그때부터 모의고사 풀어요? 그냥 그래도 되고. 그때. 모의고사 풀어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네가 원한다면 나랑 정규 수업에서 수능 완성하고 평가원 문제를 풀고 또 1대1로 하는 시간 있잖아. 1대1로 하는 시간에서도 모의고사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빨리 끌어올려야지. 수능 완성이랑 평가원이랑 같이 나가요? 왜냐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아니야. 이게 이제 네가 많이 틀려. 그러면 2개 나가는 게 힘들어. 그때는 수능 완성만 나가야지. 수능 완성만 나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 네가 많이 안 틀려. 그러면 왜냐면 3시간 동안에 모의고사 하나가 시간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풀이하면 남거든. 왜냐면 네가 다 틀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처럼 틀리면 다 읽고 다 나가면 조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수업을 어디까지 할 거냐면 34번까지 수업할 거니까. 독서하고 문학. 화작 빼고. 화작도 해줘? 아니. 그래. 화작은 솔직히 그 뒤에 있는 네가 틀린 거 뒤에는 해설만 봐도 미친 내가 이걸 왜 했지? 정말 이렇게 돼. 국어는 수학처럼 그런 게 없어. 정답만 딱 보면 그리고 몰라도 납득해야 되잖아요. 정답. 그건 내가 해줘야지. 이거 모르겠어요 할 때는 내가 납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면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못 봐. 너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꾸 봐. 그러면 왜 이게 정답이 이거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거 겉으로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반어법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네가 배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시간 안배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우선은 나가보고 작년에 너하고 진우이가 워낙 숙제를 안 해왔었잖아. 그래서 솔직히 평가원을 다시 해도 무리가 없어. 진짜 둘이 안 해왔어. 얘도 현석이도 진짜 지독하게 안 해. 책도 안 가지고 오고. 책은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다음 주에. 완전. 책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문제만 풀어오면 돼. 그럼 다음 주에 책을 받는 거지. 근데 아마 조금 나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3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실전 다 해야지. 그리고 수능 이거 갈래복합 한 4개 정도 더 하지. 그러면 거의 3시간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많이 안 틀렸어. 그러면 왜냐면 얘는 안 해올 테니까. 이 새끼는 안 해올 테니까 초점은 너한테 맞춘단 말이야. 네가 이제 많이 틀렸어.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 그쵸. 근데 되게 쉬워. 갈래복합. 수능 완성. 수능 완성. 내가 역대급으로 쉬워. 작년에 수능 완성 어려웠잖아. 왜 쉽게 냈지? 작년 수능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안 했으니까. 작년에 수능 완성 어려웠어. 다 80점대였거든. 1등급 커트라인이. 근데 지금 95, 96. 그게 더 싫어. 전 차라리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너가 틀리는 건 많지 않을 거야.
그렇긴 해도 차라리 그러니까 수능이요. 이번 수능이 절대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차라리 안 나와. 너무 어려워서 애들 다 틀리는 거 저도 틀리니까 그치. 그랬으면 이번엔 좋겠는데 그렇게 낼 수가 없어. 그냥- 절대로. 지금 이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잖아. 근데 수능 얼마 전부터 돼요? 출제 기간이 9월 달에 잡혀 들어가. 9월달? 2달 동안 그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많이 바뀔 수도 있긴 하겠다. 아직 안 들어갔어,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교수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들어갈 사람이 없진 않겠죠? 아니지, 있지. 왜냐면 친윤석열 계열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정지시켜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넌 문제 풀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도 문제야. 왜요? 내신 엄청 쉽게 나올 거 아니야. 내신이 외부직은 못 내게 했잖아. 학교 내신도. 진짜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 내신도 외부직은 내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어쩌면 그런 얘기도 나와. 지금 올해 수능 때 독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윤석열이가 국어 독서를 딱 집어서 얘기했어.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미리 말 안 해주나? 원래 4년 전에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5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말 안 해줘요? 수능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독서가 없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9월 모의고사 때 이제 나오는 거지. 9월 모의고사는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럼 9월 모의고사 때 독서가 없으면 독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와 지금까지 독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문학으로 35문.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럼 문학으로 35문제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많이 내시. 아니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독서 지문이 어려우니까 빼라 이랬거든. 그리고 또 얘기한 게 과학에 보면 응용 나오잖아. 네, 과학 나왔죠. 지문. 그거 너무 어렵다 빼라. 윤석열이 여러 가지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그럼 1등급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 맞지. 그러니까 서울대 갈 애와 연고대 아니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셨나? 걔는 안 하지. 왜 안 하지? 왜냐하면 수험생들을 자기 표로 만들고 싶거든.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제 어렵게 내주세요 할까? 쉽게 내주세요 할까? 그럼 근데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돼. 근데 결과는 신경 안 쓰는 거지. 결과는 신경 안 쓰고 애들 입장에서 문제 어렵게 내주세요 쉽게 내주세요 그럼 어느 거 할래? 쉽게 내는. 그래. 그러니까 표를 인식하고 왜? 너희들이 내년에 투표하거든. 내년에 너희들 투표하잖아. 한 번 더 하려. 그러니까 3월달에 그거 하고 올해 수능 11월달에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싫어할 애도 있고 좋아할 애도 있고. 예를 들어 나 서울대 가고 싶어. 근데 아이씨 좀 모자라. 근데 전국 1등도 100점이고 연고대 갈 애도 문제가 쉬우면 100점이야. 그런 애들은 좋아하긴 하겠지. 그치. 상위권 애들이 좋아. 그렇지. 또 아니 상위권뿐만 아니야. 내가 인서울에 가고 싶은데 좀 모자라. 근데 인서울에 있는 애들과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점수가 같아. 맞잖아. 문제가 쉬우니까. 아주 어려운 몇몇 개를 틀리고는 다 점수대가 확 몰려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 생각. 그러니까 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히 그 미슐랭이라고 알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 여기에 확 몰려있고 여기에 확 몰려있고 여기에 확 몰려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눈치 싸움이야. 그럼 왜 나 때 그런 걸 했을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만도 볼 수가 없고 부정적으로만도 볼 수가 없고. 근데 문제가 쉬우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워.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윗대가리에 옛날에 내 점수면 윗대가리에 100명이 있었어.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점수가 뒤죽박죽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현재 몇 등인지 몰라. 그러면은 다른 과목들도 다 쉽게 낸대요? 다른 과목 전부 다. 과학 같은 거. 다. 아니면 그 지구과학 2가 밑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다 쉽게. 다 쉽게. 그래요? 그러면은 좋아? 좋죠. 좋아. 과학은 좋죠. 그러니까 봐봐. 과학 못하는데 유전이 6문제거든요. 몰라.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전 과목 쉽게. 그럼 이제 큰일 나.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학쌤이 쉽게 내면 옛날 문제를 끄집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옛날 기출도 좀 풀어봐야 된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김책에 있는 문제 내면 되는데 왜? 왜냐면 맨날 똑같은 그러면 애들 다 기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최근 기출을 쉽게 난다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너무 변별력이 또 안 올라가잖아요. 그치 옛날 쉬운 문제는 다 변별력이 없어. 근데 아니 옛날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야. 그럼 변별력 생기지. 그럼 욕먹어. 아니요. 지금 평가 원장이 잘렸어. 아니 그럼 거기다가 지금 수능 출제 국장도 잘렸어. 여기에 누군가가 올 거 아니야. 누가 임명해? 윤석열이 임명해. 그러면 누구 말 듣는 애겠어? 윤석열 말 듣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문제 쉽게 내겠냐 어렵게 내겠냐? 당연히 쉽게 내지. 그럼 이번 수능 다 쉽네. 물물 수능이네. 완전히 그냥 맹물 수능이 될 거야. 와 여기서 못 보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 그죠. 아니 근데 문제 어려워도 마찬가지지. 똑같아. 그래. 여기서 못 보면 진짜 바람이.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어느 정도가 될까를 가늠하기 힘들어. 얘도 100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서울대 가야지라고 했던 애도 100점, 연고대 가야지 했던 애들도 100점. 이제 많이 다 쉬워. 그러면 얘도 올백, 나도 올백이야. 근데 쟤도 올백이네. 얘도 올백이야. 그러면 첫째 1등급이 없어지잖아. 알지? 1등급이 없어져. 2등급부터 돼.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돼. 연고대 못 가. 최저가 1이거든. 연고대는. 서울대 연고는 최저가 1이야. 그럼 걔네들 아무도 서울대를 쓰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 지금 신입생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거지. 그럼 연고대 어떻게 해야 돼? 모르지. 신입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그 돼? 최저가 있잖아. 응.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국영수학 3이야. 최저가요? 서울대 연고대. 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긴 하나 보다. 4% 안에 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니 봐봐. 지금 50만이 시험 보잖아. 1%가 몇 명이야? 5천 명이야. 그럼 4%면 2만 명이야. 2만 명. 서울대, 연고대 합쳐서 2만 명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합쳐봐야 1,500만, 15,0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5천 명은 남아. 근데 문제는 얘네 다 2야. 여기서부터 이제 수시를 써가지고 최저를 하려는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지금 얘네들이 정시를 써야지. 정시가 엄청 치열해지는데 골 때린 게 얘도 올백이고 나도 올백이야. 이거 어떡하라고. 근데 얘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애고 얘는 연고대 갈 정도의 애야. 근데 둘 다 올백이야.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다 2등급이야. 와 100점인데 2등급이요? 아이고 올백인데 어떡하라고. 올백인데. 그럼 어떻게 해? 문제가 쉬워서 그런데. 어떡하냐 걔네들은. 내가 아니지만 그래도 좋겠다. 나 차라리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차라리 100점 맞고 연고대 못 가는 게 낫지. 근데 못 간다고 걔네들을 빵꾸로 놔두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바꾸지 않을까요 최저를? 못 바꿔. 3월달에 이미 발표하거든. 근데 대기 번호를 두겠지. 그 대기 번호부터 차례로 올리면 되겠지. 그럼 괜찮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럼 괜찮지 않아요 대기 번호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도 100점이고 얘도 100점일 때. 인성을 보지 않을까요? 에이. 면접을 보지 않을까요? 면접으로도 할 수 있어. 면접으로 인성을 보지 않을까요? 면접으로 인성 어떻게 봐? 학교에 학교 안 들어가구나. 면접을 어느 정도. 면접으로 인성을 확인할 수 없어. 다 착한데 뭐. 면접을 진짜 잘 보는 애들만 데려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어차피 그럼 이놈도 올백이고 저놈도 올백이고. 그럼 언제 그 면접을 다 봐? 아니 각 교수님마다 보는 거니까. 오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아니야 그렇게 오래 안 봐. 그래요? 그럼 면접. 옛날에 건대는 이거 물어봤어. 독도가 왜 한국 땅인가? 그러면 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애들은 독도는 다 한국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왜? 딱 하나는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없어. 야, 너 저변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면접이 그런 걸 묻는 거구나. 여기 막 네가 얘기하는 이런 거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거 어디 왜 이과를 지원하게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
응. 나에게는 조력자가 하나 있었지.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꿔놨어. 다 똑같아. 의대가 똑같은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가 의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났어. 아 나는 사람을 이걸 살리는 의사가 나중에 돈만 따지. 뭐 물어봐요 면접? 대학교 가면은 주로? 너는 작년에 안 해봤어? 전 안 했죠. 아 그냥 포기했구나. 아니 저는 면접을 안 갔어요. 면접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가보지 그랬어. 그 뭐, 면접은 점수는 대부분이 면접은 점수는 안 들어가지만 안 오면 빵점. 대체로 그래. 왜냐면 면접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 아 보면 대부분 다 붙어요? 면접?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면접을 봤다고 반드시 붙는 건 아니지만 안 오면 무조건 빵점 처리되니까 떨어져. 그런 정도야. 체표라고 비슷하지. 전 그런 건 들어봤는데 승무원 면접은 엄청 빡세다. 그건 그래? 들어봤는데 승무원은 면접이 거의 80% 이렇대요.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는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내신을 막 20% 보고 면접을 80%를 봐요. 그래서 걔는 승무원 학원이 따로 있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럼 거기 와서 자네 승무원 돼가지고 진상 손님이 있으면 어떡할 생각 맞짱 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실제로 맞짱을 뜨더라도 여기서는 네 계속 설득하고 뻔히 정해져 있잖아 정답이. 근데 그 면접 질문들이 엄청 많대요. 네, 그래서 걔네는 거기서 승무원 학원에서 자세도 교정을 하고 면접 연습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위기 상황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대처하는 그럴 수 있겠다. 자 이제 문제 푸십시오.
죄를 지낸다. 죄를 지낸다는 건 제사 지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1번에 4, 2번에 5, 아이, 틀렸어. 3번에 5, 4번에 4, 5번에 4, 6번에 2. 자, 보자. 가는 운영전이고 나는 동승이고 이렇게 돼. 몇 번 틀렸니? 2, 3, 4, 2번 보자. 가의 꿈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김진사하고 운영이가 도망가려고 그러지. 운영이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운영이가 꿈을 꾼단 말이야. 꿈을 꾸는데 여기서 오랑캐 대장이 나와. 네. 얘가 아주 폭군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특이야. 특은 누구냐? 현재 김진사의 하인이야. 김진사 하인. 그런데 이 특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운영이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도망 나오면 김진사 죽여버리고 운영과 금은보화를 다 자기가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5번 봐봐. 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어젯밤 꿈 여기 한번 읽어볼게. 어젯밤 꿈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영악하였습니다. 영악하다라는 게 모질고 사납다는 뜻이야. 그 사람 스스로 묵돌손우라고 일컬으면서 묵돌손우가 뭐냐? 이게 흉노족의 왕이야. 내가 흉노족의 왕이다 라고 일컬으면서 이미 오래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 아래에서 이 장성이 어디냐? 수성궁이야. 수성궁 아래에서 기다린 지 오래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꿈의 징도가 상스럽지 않습니다. 나무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지금 재물 가지고 도망가지 말자 이 얘기거든. 그럼 5번 김진사는 운영의 꿈풀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특의 악행을 예고하고 있다. 자, 그럼 그 밑에 김진사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진사가 말했습니다. 허망한 꿈속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아, 이거 허망한 꿈이야. 믿을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장성이라고 한 것은 궁궐의 담장이요. 그가 묵적돌이라고 한 것은 노비 틀입니다. 난구는 이 노비의 속내를 잘 알고 있는지요? 그랬더니 진사가 말해. 이 노비는 본래 흉악한 놈이나 나에게 충성을 다하였소. 오늘 낭자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한 것도 모두 이 노비의 꾀 때문입니다. 어찌 처음에는 충성을 바치고 뒤에 악행을 저지를 리가 있겠소? 그러니까 김진사는 특을 믿는 거지. 그리고 운영이는 못 믿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김진사는 어딨어? 김진사는 운영의 뜻풀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맞아. 여기까지 맞는데 특의 악행을 예고했니?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1번이 1번. 운영은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의 속마음을 의심하고 맞지. 그 다음 또? 아 근데 3번은 알겠어요. 자신에 대한 동요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몇 번? 4번이 4번. 나의 연못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했거든. 나의 연못을 한번 보자. 아, 연못 여기다. 한번 읽어볼게. 이게 무슨 죄받을 소리니? 조용히 달래며 도놈아 저 연못 봐라.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에는 구슬 같은 이슬이 부르고 있지 않니? 저렇게 잔잔한 연못도 한 겹 물만 퍼내고 오면 시커먼 개 흙투성이야. 근데 이게 어디의 모습이야? 속세의 모습이라는 거야. 지금 도겸이 너는 속세에 가고 싶지? 지금 이 흙투성이가 바로 속세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4번 맞아. 2번 봐봐. 주지는 동네의 겉모습을 연못의 잔잔함에 비유하고 있다 그랬거든.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겉모습으로 보면 모두 지워. 이거 맞는 얘기잖아. 4번이라니까? 아 4번이요? 4번에 4. 아니 이것도 도념은
자신이 연못을 관찰한 경험을 근거로 연못에 대한 주제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맞지? 여기 보면 나와. 그 다음에 나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에 4. 돈영은 자신이 연못을 관찰한 경험을 근거로 연못에 대한 주제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 4번 봐봐. 아직은 지가 관찰한 게 안 나오지? 근데 여기서 아니에요. 모두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 내가 관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 아. 내가 관찰한 게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어. 그 다음에 또 6번. 6번 보자. 독일을 참고하여 가의 수성군과 나의 징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거든. 2번 봐봐. 가의 수성군이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는 학문적인 공간이라는 점은 맞아. 대군이 김진사의 시에서 특정 구절의 수준을 의심하는 것에 잘 드러났다. 봐봐. 얘가 의심하는 게 김진사의 문학적인 수준을 의심하는 거야? 아니면 얘 지금 수성궁 안에 있는 궁녀하고 좀 바람난 거 아니야? 그걸 의심난 거야. 바람난 거 의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내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얘 학문적 수준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 얘기잖아. 너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3번 보자. 나의 절이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을 비는 기원의 공간이라는 점은 맞아. 미망인이 죽은 아이, 자기 자식이야. 죽은 아이의 제사를 지내는 설정에서 드러난다. 맞지? 100일째를 드리려고 왔잖아. 자기 아들이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교통사고 죽었거든. 아, 그래? 그 다음에 다음 거. 자, 갈래복합 요거하고 요거는 쉬워. 두 번째. 요것도 쉬워. 결혼은 너희 내신 때에 있을 겁니다. 자, 해 주십시오. 자, 시작해보자. 이제 마지막 거 안경이 어딨나 여기 있네. 안경. 난 또 이 비를 뚫고 PC방에 가서 또 왜요? 올려야지. 여기에 있는 그거는 너무 느려. 막 몇 시간씩. 근데 핸드폰으로 못 올려요? 너무 오래 걸리지. 핸드폰으로 올려. 속도, 인터넷 속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 몇 기가가 되잖아. 아니면은 이거 저희 학원에서는 밴드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올리면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써요. 밴드? 네, 밴드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이버 밴드? 네, 실시간으로 라이브 끼면은 이렇게 쭉 되잖아요. 라이브로 계속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말려서 올리면은 바로. 그럼 그거 올리는데 몇 분 걸려? 바로 올리는 쌤은 바로 그냥 올리시던데요. 그래요? 네, 저희는 다 그 밴드로 해요. 그래서. 난 PC방에 가. PC방에 가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 근데 여기서 하면 한 7시간 걸려. 속도가 느리니까 인터넷. 자, 한번 보자. 틀리지 말고 한 방에 가자. 지금 43분입니다. 1번에 1, 2번에 5, 3번에 1, 4번에 2, 오케이. 5번에 5, 6번에 3. 1번 알아요. 1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8, 9, 10, 11하고 실전 다 해오십시오. 한 방에 끝내자. 그리고 수능 완성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5회. 자, 진욱이 너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